안녕하세요. LA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테슬라 어닝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질문 총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머스크의 자신감이 보이는데요. 그 내용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거라는 예상에 대해서요.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연준 멤버 얘기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그냥 고만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시면요. 오늘 뭐 시장이 뭐 크게 상승하는 것도 또 크게 떨어진 것도 없이 그냥 애매한 그런 시장 흐름세였습니다. 그게 지금 전형적인 시장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마소 0.17 살짝 빠졌는데 의미 없는 숫자 고요. 자, 애플 2.21 올랐습니다. 자, 애플도 많이 빠졌다가 지금 이 핸드폰에 대해서, 스마트폰에 대해서 일단 그 좀 보류를 해주겠다 이러고 얘기를 했죠. 그 140%, 150% 가까이 붙는 관세가 아니라 다른 그 패키지에 넣어주겠다 그랬죠. 즉 20% 관세 쪽에요. 물론 그 사실 이 관세의 영향을 받는 것 자체가 뭐 데미지가 있는 거지만 그래도 150%, 160%짜리보다는 훨씬 더 적게 그러니까 데미지가 적은 거죠. 자, 아무튼 뭐 애플이 그래서 살짝 반등한 거고요. 엔비디아는 뭐 오늘 마이너스 0.20 살짝 빠진 거고요. 이것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아마존 1.49 빠졌고요. 그리고 구글 1.30 올랐고 메타 2.2%, 뭐 그냥 지금 다 갈팡질팡 하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도 오늘 흐름 조금 나쁘진 않았는데 0.02 상승하는 걸로 마감했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숫자고요. 자, 그 외에 지금 작은 주식들이 주변에 보시면요, 좀 올랐습니다. 작은 주식들이 그동안 빠진 것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아무튼 시장이 여러분 지금 그냥 계속 혼란스러워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워낙 지금 계속 시시각각으로 변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기다리다 보면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또 아침에 또 새로운 관세에 대한 얘기를 또 던져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만 뜨면 바뀌고 또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의견들이 막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정말 zigzag으로 움직이고 있죠. 자, 오늘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관세에 있어서 특히 이제 자동차 관세 있죠? 자동차 회사들을 위한 테리프 릴리프를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멕시코하고 캐나다에서 오는 그 25% 자동차 관세 매기는 거 있죠. 자, 그것들에 대해서 좀 새롭게 고려를 좀 해보겠다라는 거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막 죽겠다 난리거든요. 사실 이쯤 되면요, 자동차 업체들은 뭐 거의 비즈니스를 접어야 되는 그런 영역도 있어요.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본인이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잘 알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가격이 뛰었을 때에 어느 정도 데미지가 있는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렇게 관세를 때려버리면 회사를 미국에서 짓겠지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와서 회사 지으려면 그게 지금 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회사 자체가 바로 그냥 이 관세 맞았다고 미국에다가 회사를 옮기고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회사라는 게 1년, 2년에 결정 나는 것도 아니고 긴 안목으로 전략적인 판단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건데, 그 회사들도 지금 뭐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굉장히 지금 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그 자동차 회사를 돕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발표할 거니까 좀 car company, they need time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 때려보고 굉장히 지금 이 자동차 업체들이 거의 공포에 질려버리고 오히려 지금 사람을 자르고 있잖아요. 자동차 회사들이 사람을 자르고 있으니까 그거 트럼프가 원치 않는 거거든요. 미국에다 공장 가져와서 사람을 더 고용하는 거, 미국 사람을 고용하는 게 본인의 목적이었는데 오히려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완전 변수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결책을 또 회사를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미국 사람들 사이에 두려움이나 공포감들이요.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이 현재 미국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그 실업률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이 굉장히 많이 뛰고 있다. 얼마 전에 미국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그 미래에 이제 물가가 굉장히 오를 것이다라고 굉장히 많이 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 이후 가장 크게 뛰는 그런 모습 보일 정도였는데, 자, 이번에도요, 지금 아래쪽에 그래프 보시겠지만, 이 그래프가 뭐냐면요, 향후 미국의, 이 소위 그 실업률 있죠. unemployment rate인데, unemployment rate 실업률이 1년 내에 얼만큼 오를 것인가, 즉,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인가, 낮아질 것인가, 이런 걸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살폈는데, 앞으로 실업률이 1년 후에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것들이 지금 벌써 44.04%로 완전 뛰어올라 버립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요. 2023년도, 22년도 최고점 찍고 나서 쭉 내려오잖아요. 쭉 내려와서 최근에 이제 실업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었죠. 그런데 보십시오. 갑자기 튀어올라 버립니다. 수직으로 올라가 버리죠. 이게 바로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의 위축을 만들어내고 미국 경제가 위축되면은 이 사람들을 해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실업률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 회사들이 막 경기 침체 걱정하다 보니까 실제로 팀들을 막 줄여 나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테크 기업들은요, 막 사람을 막 줄여요. 월급 많은 뭐 좀 높은 직위도 잘라버리고요. 굉장히 빠르게 어떤 그 긴축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업률이 이렇게 만약에 늘어난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사이에 이런 어떤 심리 상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식시장도 결국 심리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요, 그 인플레에 대한 공포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실업률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앞으로 실업률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요, 결국 사람들은 이 소비가 위축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1년 뒤에 나도 잘릴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아빠가 잘릴 수도 있고 우리 엄마가 잘릴 수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직장을 다니는데 잘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 사실은 월급이 가족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월급이 안 나오기 시작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돈을 쓰기보다는 어때요? 세이브 하려고 하고 또 가능하면 돈을 덜 써서 차근차근 이 사람들이 이 적금 통장이나 자기 세이빙 어카운트 이런 데다 넣어서 계속해서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날까요?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미국의 소매업체들이랄지 이런 데가 망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회사들이 점점 위축되겠죠. 그러면서 이 미국이 경기 침체로 완전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상치가요, 이게 함부로 그냥 뭐 좀 높네 이게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건요, 미국 사람들 사이에 앞으로 실업률이 늘어난다? 그럼 나도 잘릴 수 있다? 그럼 지금 그때 쓸 돈들을 좀 세이브해야겠다. 지금 열심히 돈을 모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럼 소비 위축이 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처럼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합적인 그 미국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충격들이 천천히 계속 이 어떤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런 것들을 좀 알면서 이 관세 전쟁은요, 빨리 끝내야 돼요. 속전속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할 땐 디테일하게. 어차피 한 번 하는 거는 미국이 한 번 정도는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뭐 그 정도는 해도 누가 여러분 뭐 그 욕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 그동안 우리한테 큰 형님 역할을 해줬는데, 그러면서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디테일함이 좀 필요하니까 지금 아무튼 굉장히 이거 지속적으로 끌다 보면요, 본인한테도 안 좋고 본인 차기 우리 그 공화당의 중간 선거,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국가 경제, 미국 경제에서도 굉장히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그 최근에 미국 채권 가격이 폭등하고 그리고 금 가격도 폭등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게 왜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자, 오늘 이 또 트레저리 마켓 퍼포먼스 폴에 대해서 분석하는 또한 이 전문가가 나와가지고요,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를 체크합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왜 지금 이
채권 시장이 아주 이 어떤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최근에 채권 금리 이런 거 봤죠? 막 미친 듯이 올라버리지 않습니까? 주식 시장은 셀러프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금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달러 지수는 떨어지고 있고, 막 지금 미친 듯이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어디서 기인하느냐? 바로 불확실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이 지금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이 소위 말해서 uncertainty가 현재 그 시장에 이 굉장히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 특히 돈을 미국 바깥으로 자꾸 꺼집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는 이 관세 정책을 통해서 돈을 자꾸 끌어오겠다, 우리 미국의 투자를 늘리겠다 그랬는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은요, 돈이 미국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러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지금 트럼프도 너무 막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과하게 나바라고 생각했던, 계획된 대로 그렇게 지금 안 가고 자꾸 수정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최근에 채권 금리가 너무 뛰어오르니까 트럼프가 뭔가 좀 수정했잖아요. 아, 우리가 이제 관세를 어느 정도 좀 이쪽에 보호를 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하면서 다시 진정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지금도 불안한 건요, 오히려 지금 밖으로 예를 들면은 빠져나가는 게, 채권 금리가 왜 뛰어오르겠습니까? 사람들이요, 미국 채권을 갖고 있기보다는 그걸 빨리 팔고 금을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대체 자산을 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요즘 오르죠. 중국도 금을 사고 있고, 또 그동안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그걸 팔아버리고 이제 금을 산다거나 대체 자산들을 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완전히 셀러프가 일어나겠죠.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더 나가서 시스템 위기까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당연히 셀러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복잡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달러가 떨어지는 것도 뭐 당연한 거고요. 뭐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요, 이 그동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던 그 연준의 그 흐름에 지금 트럼프가 완전히 트럼프식으로 색깔을 다 입혀버렸죠. 지금은 연준은 존재감도 별로 없어요. 이제는 트럼프의 존재감만 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존재감이 크면 클수록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해 가야 되는데, 지금 다 뜯어 고치겠다, 다 뒤집어겠다라는 걸 다 받아보니까 지금 뭐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관리를 전체를 다 할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요, 한꺼번에 다 터져버리면요, 트럼프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오늘도 보면은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새롭게 좀 더 다듬어서 보여주겠다, 뭐 이런 거 관세 혜택을 다시 주겠다 얘기했고, 지금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디테일한 발표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디테일한 대처, 디테일한 어떤 움직임들이 너무 중요한데, 이번에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요, 디테일함이 너무 지금 부족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그래도 이렇게 지금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뭐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 와중에 또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연준의 한 멤버죠, 월러 위원이요, 즉 관세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트랜지터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트랜지터리 많이 들어봤죠? 일시적이다. 자, 이거 연준 의장도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위에 파란색으로 타이틀을 보면요, 테리프 인플레이션입니다. 즉 테리프로 인해서 발생할 인플레이션은 결국 일시적이라면서 touch push comparison이라면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냥 한번 쫙 밀고 나면 끝이 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touch push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그 미식 축구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쿼터백이 앞으로 전진을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전진해 땅을 조금 더 빼앗아야지 이제 그게 점점 더 점수를 더 많이 딸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미식 축구잖아요. 근데 뒤에서 엉덩이를 밀어주는 거죠. 밀어줘서 조금 더 멀리 전진할 수 있도록 밀면서 힘으로 미는 걸 이제 터치 푸시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한번 바짝 밀고 나면은 이제 끝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인플레이션은 이 소위 관세로 인해서 나타난 이 현상은 일시적일 수 있다,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연준 의장도 지난번에 일단 지금 뭐 물가 상승이랄지 이런 것들은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다 지금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관세가 한 번 올리면 이제 뭐 그 다음에 또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10%면 10%, 뭐 25%면 25%, 한 번 올리면 이제 끝이지 뭐 그게 매년 25%씩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계속해서 10%또 10% 해서 총 나중에 5년 뒤면 50%가 되고 100%가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이기 때문에 이제 요런 거는 굉장히 소위 굉장히 파지티브한 관점이 있죠. 이렇게 되고 나면 차라리 그러니까 이 관세가요, 한 번에 쉽게 빨리 끝나면 참 좋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준비팀들이 세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정말 저인망 작전을 써서 잘 이렇게만 했다라면요, 훨씬 더 빨리 끝나고 임팩트 있게 끝날 수 있겠죠. 그러면 트럼프가 좋아하는, 야, 이번에 우리 관세로 연간 2조 달러를 벌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가면 되는데 이제 하니까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피해가 더 커지고 미국 소비자들의 물가가 더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지금 막 이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이 관세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 일시적이다라는 건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 소식은요. 자, 지금 테슬라가 이제 그 실적 발표, 어닝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벌써 이제 이 개인 투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지금 그 이번에 컨퍼런스 때 머스크에게 직접 물어봐야 되는데, 자, 그 머스크에게 물어보고 싶은 궁금한 질문들을 다 지금 현재 써서 내라고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좀 전에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 이 수는 별로 많지 않은데, 자, 근데 어찌됐건 가장 지금 현재 지금부터 핫한 질문부터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결국 초반에 가장 인기 많이 끄는 질문들이 대부분 다가 이 나중에 보면 최종적으로 종합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한 5가지 정도 또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질문들을 또 알고 있으면요, 또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테슬라가 어떤 방향, 또 어떤 그 흐름들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일단은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Is Tesla still on track for releasing more affordable models this year? 이라고 합니다. 자, 올해 지금 저렴한 차 내놓는 거, 모델 내놓는 거 지금 트랙에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이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질문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 질문들을 보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애널리스트 그 이상으로 날카로운 질문들, 그리고 핵심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개인 투자자들이나 특히 테슬라에 있어서는요,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는 개인 투자자들이나 애널리스트하고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어떤 때는 개인 투자들이 훨씬 더 뛰어난 안목들을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테슬라는 테슬라에 대한 공부가 계속 매일매일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뭐 개인 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완전 뭐 어마어마한 팬덤을 이루고 있잖아요. 머스크의 그 팬덤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들이 테슬라며 스페이스X며 머스크에 대해서며 아주 해박한 그런 정보들을 갖고 있고 회사가 나올 방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결국 기다리면 돈을 번다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장기 투자를 가는 거죠. 아무리 이제 업앤다운이 있더라도요. 자, 그래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지금 현재 핫한 질문이 저렴한 모델 자동차가 올해 나오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복수 개념으로 잡혀 있습니다. More affordable models예요. 자, 일단 확실한 거는 뭐예요? 지금 확실한 거는 이 상반기 안에 뭐 저렴한 모델이 하나 나온다라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는 머스크도 컨펌을 해줬고 지금 이미 잘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사이버캡으로서 로보택시도 준비되고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저렴한 차를 따로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 지금 복수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외건형으로 들어갈 수 있고, 외건형이 이제 유럽에서 뒤에 좀 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유럽에서 인기가 좋단 말이에요. 자, 유럽형의 외건형 도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그냥 뭐 평범한 한 3만 불대의 자동차가 나올 수가 있고, 저 그렇게 뽑아내면요, 그거는 확실히 이제 이 인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테슬라의 마켓 쉐어가 확실히 늘어나는 겁니다. 3만 불대 자동차가 나오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복수 개념인데 이번에 이제 머스크가 답을 하겠죠. 우리가 이번에 뭐 예를 들면 사이버캡 모양의 모델 2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두 개씩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 나올 수가 있다. 뭐 요런 것들이 얘기할 겁니다. 그런 얘기에 또 주가는 또 오히려 주가는 뭐 상승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세요. Will you be focusing on simplified versions to enhance affordability? 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저렴한 모델을 출시한다라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번에 사이버트럭 RW도 있죠. 이 사이버트럭의 RWD가 69,000불에 나왔잖아요. 굉장히 저렴해진 거죠. 자, 69,000이면요. 웬만한 사람들, 돈 좀 있는 사람들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트럭의 RWD, 좀 저렴한 버전, 그냥 보통 비싼 버전 말고 저렴한 버전을 내놓는 것처럼, 혹시나 또 이 자동차들의 뭔가 더 simplified 버전, 그러니까 안에 막 그 셀렉션이 막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에 뭐 옵션을 막 들어가 있으면 자동차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좀 단순화시켜서 보급형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기존의 어떤 모델들을요. 자, 그렇게 해서 affordability,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는 계획도 있는 것이냐, 어떤 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질문이죠.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개인 투자들이 질문하는 것들이에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섬세하면서 디테일합니까? 그러니까 요런 지금 질문들의 답을 기다려 보세요. 이런 것은 답을 머스크가 직접 한단 말이거든요. 자, 두 번째로 또 인기 많은 질문은요, 이겁니다. 로보택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로보택시가 still on track for this year? 올해 로보택시가 여전히 이제 준비가 잘 되고 있냐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컨펌 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들이 질문하는 거. 이번에 이제 이게 4월 말이니까 4월 말이면요, 지금 5월달이 한 달 남아있고, 한 달 하고 조금만 더 지나면 6월달이잖아요. 그럼 6월달에 이제 출시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로보택시가 텍사스 어스틴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컨퍼런스 뒤에 한 달 반 뒤쯤에, 즉 한 달 남짓 지나면 이제 출시되는데 전혀 문제 없냐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보택시 그 어스틴에서 나오는 거 전혀 on track for this year? 자, 정말 잘 지금 진행되고 있냐라고 질문이죠. 뭐 이것에 대해서 어저께도 머스크가 또 컨펌 해주고 있지만, 이게 이제 그 머스크 타임도 있고, 또 하다 보면 법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게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되려면 결국은 뭐냐면 테슬라 자체적으로 기술력이 완성도가 올라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외적인 요인이잖아요. 매크로처럼 소위 말해서 법적인 이슈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법적인 것도 다 신청했는데 깔끔하게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소위 말해서 자기들끼리 자기 안에서 이 자율주행 테스트를 할 거 아니에요. 로보택시를 계속 테스트하고 있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앱을 깔아가지고 앱에서 이제 딱딱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앱에서 했을 때에 이게 이제 안에 세밀한 걸 다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앱에서 우리가 클릭했어요? 그럼 차가 왔어요? 그럼 타요. 그래서 뭐 10마일 갔습니다. 그럼 돈을 이제 결제할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이제 이 카드에서 나가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플랫폼을 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작업은 아니죠. 굉장히 섬세하게 이 작업들을 하나하나씩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질문은요, 이제 소위 법적인 거에 다 준비가 됐을 거고, 근데 이제 이 자체적으로 준비할 때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자율주행 기술도 소위 말해서 로보택시 할 만큼 완성도가 올라왔냐? 지금도 테스트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말했지만 플랫폼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플랫폼들이 결국은 혹시나 자체적으로 할 건지 X 있지 않습니까? 지금 X에 왜 그록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X 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그록에서 질문도 하고 막 왔다 갔다 다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최근에 보면은 X에서 페이먼트 시스템을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 페이먼트 시스템이 이제는 결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X를 활용한 소위 말해서 로보택시를 만들 것인가? 뭐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겠죠. 이제 그러한 이 질문 안에는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답들이 이제 내재
배제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자체적으로 기술력이 올라왔는가. 그 기술력이라고 하면은 좀 디테일하게 이 자율주행 기술과 동시에 이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결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돈을 페이먼트하고 뭐 하게 되는지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그리고 법적인 거요. 그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질문은요. 핑크빛으로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하죠. When will FSD unsupervised be available for personal use on personally owned cars?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아주 실제적인 질문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월 달에 알겠다. FSD는 로보택시 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결국 테슬라의 꿈꾸는 거는 이 각 개인 차들 있지 않습니까? 각 개인들이 모델 Y를 갖고 있고 모델 S, 모델 소위 이 3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자율주행이 되는 차가 있으면 그 차들은 언제쯤 활용할 계획이냐라는 질문이죠. 와, 정말 모두가 또 궁금해할 만한 질문 아닙니까? 그냥 이제 사실은 보통 우리가 자기 차를 가지고 우버도 하잖아요. 지금 주변에. 뭐 본인 차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우버도 하는데 그게 이제 이제는 내가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차만 빌려주면 사람들이 그걸 타고서 이게 이제 로봇택시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제 이걸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치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차를 다른 사람이 또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 돈 버는 것 때문에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있고 원치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좀 이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원치도 않을 거예요. 뭐 굳이 나 그걸로 돈 안 벌어도 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냥 일반 사람들은요, 그걸 가지고 당연히 갖고 있다가, 내가 직장 갔을 때는 얘가 나가서 돈 벌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주변에 누가 이 로보택시 타야 된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자율주행이 움직여가지고 이 차가 파킹돼 있는 게 움직여서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을 픽업하고 내려다 주고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될 건데, 그거는 언제쯤 시행할 계획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굉장한 좋은 질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질문은요. 또 이제 이 사샤라는 사람이 질문했는데, 자,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When do you expect the robotaxi to expand to all major US city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단순하지만 좋은 질문이죠. 로보택시가 이제 확장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6월 달에 텍사스 어스틴에서 하잖아요. 자, 그 이후에 확장한다고 했을 때, all major US city, 그러니까 미국의 큰 대도시들로 확장한다고 할 때, 언제쯤 확장이 될 것 같냐라는 거죠. 자, 일단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한 연말쯤 될 거다라고 그냥 이제 대략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아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언제쯤 다른 도시로 이동할 것이냐. 결국 이 말은요. 이 질문은 이제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이번에 그 텍사스 어스틴에서 굉장히 잘 이제 진행되고 별 문제 없이 이 시민들도 타보고 나니까 너무 만족스러워하고 너무 좋다. 야, 너무 편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사실은 그 다른 도시로 확장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다른 도시 확장이라는 질문은 테슬라가 이게 빠르게 어떤 회사들보다도 빠른 속도로 확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게 확장성 면이 뭐 지금 다른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구글이랄지 이런 회사들은요. 확장성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워낙 이제 그 택시 회사처럼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머스크의 지금 이 로보택시는요, 뭐 무한대의 확장이 사실 가능하거든요. 많은 도시로 확장하는 거요. 그럼 막 찍어내는 것이 벌써 다 준비가 돼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 확장이 되는 지점이 언제냐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두 가지죠. 이 테슬라 자체적으로 로보택시가 잘 되면요. 이거 이번에 텍사스 어스틴 너무 잘 되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면은 다른 도시로 확장하는 거는 뭐 사실 너무 쉬운 문제죠. 그리고 또 그 도시에 이제 법이 허락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캘리포니아도 신청해 놓고 있고 다 신청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확대될 것은요. 뭐 당연한 건데 결국 시간 싸움이겠죠. 시간 싸움. 근데 이번에 아마 구체적으로 머스크가 이런 얘기도 줄 거예요. 캘리포니아도 신청해 놨고 지금 뭐 어떤 도시들 뭐 애리조나랄지 이런 도시들에 조금 이제 그 법적으로 느슨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신청해 놨다라고 하면요.
되면요, 뭐 사실 이 텍사스에서 검증이 됐다 그러면은 뭐 다른 도시는 뭐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프리맵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손쉽게 확장성이 있을 겁니다. 그 확장성은 뭐예요? 그냥 매번 들어오는 캐시플로우가 더 커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질문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아직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이죠. Is there a possibility of a stock split? If so, what would it be? 라고 합니다. 자, 또, 이 주식의 주식 분할 있죠? 주식 분할의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이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은 테슬라 주가가 어느 정도면은 스탁 스플릿, 그러니까 주식 분할이 가능하냐 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테슬라는요, 언제든지 주식 분할을 좋아하는 회사예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요,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개인 투자들이 워낙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싶어 하는 게 머스크고, 또, 개미들의 소위 말해서 이 투자를 했을 때 개미들이 부자 되니까 머스크도 항상 개인 투자들에게 더 많은 어떤 그런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입장벽이 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200불대에서 480까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쪼개서 살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살 때에는 좀 저렴하면 좋잖아요. 뭐 30불, 40불, 100불 아래쪽 이러면은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물론 요즘은 이제 각 뭐 회사마다 이렇게 나눠서 0.1주씩, 2주씩 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정식으로 한 주씩 계속 갖고 있을 거야. 계산하기도 좋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 분할은 언제든지 가능한 거죠. 다만 결국은 주가의 문제겠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느냐. 주가가 보통 한 1000불 정도 올라가게 되면요, 무조건 5분의 1 토막 혹은 뭐 10분의 1 토막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지난번 고점이 480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실 500 찍고 600 찍고 700 찍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이번에 로보택시가 만약에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뭐 이거 확 뛰는 건요, 그렇게 어려운 이슈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테슬라가 크게 이제 그 $800씩 정도 가잖아요. 만약에 $800 찍고 유지가 되면 그 아래로 안 떨어지고요, 그러면 주식 분할 충분히 가능하죠. 800불대 찍게 되면은 아마 4대1로 분할할 겁니다. $100대. 200달러가 되겠죠, 한 주당. 아니면은 뭐 5분의 1로 해가지고 한 $150 정도 선으로 맞춘다면 뭐 이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주식 분할 얘기는요, 테슬라 주가가 어느 정도가 올라가느냐, 즉 $800 정도? 제가 볼 땐 $800 돌파하는 지점에서는 언제든지 주식 분할 얘기도 가능하다. 그럼 주식 분할을 또 하게 되면요, 주가는 보통 또 뛰어오르거든요. 보통 옛날 경험을 봤을 때요, 많이 우리가 분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어떤 테슬라 회사의 펀더멘탈보다는 이 분할했을 때에 자연스럽게 기계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돈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 부양도 되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식 분할은 가능한 거고, 결국 주가가 한 개인적으로 볼 땐 $800 가까이 진입했을 때에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시장이 혼돈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혼돈이 심할 때, 남들이 공포감을 가질 때가 오히려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 계속해서 바이 앤 홀드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테슬라의 본질적 가치만 본다면요, 충분히 높은 또 상승 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종교수였습니다.